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크꽃을 담다 강풀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케의 대세 드롭 부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드롭이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는 부케인데 떨어지는 형태의 부케를 드롭 부케라고 하는데, 예전에 암부케라고 해서 팔에 걸치는 느낌의 이렇게 기다란 아이들을 팔로 걸치는 암부케의 형태와 비슷한데, 암부케는 신부님 키가 큰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부케예요. 드롭 부케는 위에는 짧고 밑에는 늘어지게 하는 부케여서 키가 큰 신부님도 사용하실 수 있고 키가 작은 신부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롭 부케를 만들 때는 밑에 느낌은 약간 이런 줄기 형태의 아이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위쪽은 짧게 들어가지만 아래쪽으로는 길게 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식 부케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고급진 아이들의 좀 가격대가 높은 떨어지는 형태의 아이들을 쓰지만, 만약에 내가 시장에 갔는데 내가 찾는 소재가 없어서 이 떨어진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식물 느낌도 괜찮으니까 이런 아이들 쓰셔도 되고, 스마일락스나 담쟁이 같은 거 밑에 흐르는 느낌을 같이 쓰시면 됩니다. 홀쭉하신 신부님도 있고 키가 작고 키가 크신 신부님 있잖아요. 신부님의 몸의 형태와 키, 스타일에 맞는 부케를 주문하시는데, 드롭 부케는 암부케와 다르게 위의 형태는 짧고 밑에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맞춰서 만들면 모든 신부님한테 맞는 사이즈의 부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내 삶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 웨딩 사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식 부케가 아닌 촬영용 부케로도 그런 좀 저렴한 퀄리티의 아이들의 줄기를 많이 이용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스파이럴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잘못 배우시면 스파이럴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죠. X자로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드롭 형태의 부케도 똑같이 스파이럴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좀 약간 특이한 부케를 만들기 위해서 아스클레스 별이라는 식물 같은, 혼자 있어도 존재감이 뿜뿜 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보통 소재와 꽃을 쓸 때 꽃만 쓰는데 얘는 꽃이긴 한데 식물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대신 이 아이는 이렇게 자르면 우유처럼 진액이 나와요. 자, 우유처럼 진액이 나오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하면 신부님 드레스에 묻을 거잖아요. 글루건을 써가지고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리 선작업 글루건을 쏘시고 요 마지막도 길이감 맞추신 다음에 마지막에 글루건을 쏘셔야 신부님이 이렇게 잡았을 때 드레스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작약하고 클레마티스가 될 거예요. 얘는 떨어지는 형태를 쉐입을 잡아줄 거고, 옆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얘는 주인공으로서 위쪽에 자리하는 주인공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아이는 좀 위쪽에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얼굴 보고 그루핑 하죠. 저 같은 경우 약간 큰 아이, 약간 작은 아직 봉우리 아이, 그 다음에 얼굴 핀 아이, 얼굴 좀 작은 아이에서 3개로 그루핑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스파이럴 할 때 오른손잡이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요. 밑으로 떨어져도 한쪽 방향으로 잡아요. 3개 하고, 요거는 핑크 조팝이에요. 조팝 거의 흰색만 많이 보셨는데 핑크도 있어요. 핑크 조팝 사용할게요. 꽃 소재, 또 꽃 소재입니다. 약간 떨어지는 형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조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넣지만 스파이럴은 존재해요.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쓰지만 이쪽으로 넣더라도 X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라인으로 스파이럴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밑으로 잡을게요. 지금 위쪽 면이에요. 짧게 잡는 위쪽 면. 내가 잡았을 때 조금 힘들다 싶으면 밑에, 왜냐면 이거 하면 자꾸 이거는 드롭 부케라, 이렇게 되는 부케가 아니고 드롭 부케라 이렇게 만들고 보는데 얘가 자꾸 제 배를 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이감 약간 잘라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꽃 소재로 해서 지금 핸드타이드 만들고 스파이럴 잡았어요. 아스클레 피어스 별 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이렇게 약간 신비감 있죠?
얘는 조금 독보적이니까 살짝 저희가 꽃꽂이 할 때 약간 높낮이 있는 것처럼 얘는 소재식으로 약간 더 튀어나오게 약간 만들게요. 요렇게. 보통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앞에 두고 만드세요. 꽃다발, 부케 방식은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스파이럴이 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거울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떨어지는 형태의 부케를 만드실 때는 내가 떨어지는 형태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앞에 두고 만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얘도 약간 클레마티스처럼 줄기 이런 이파이도 사용해서 좀 특이하게 떨어지게 만들게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진 형태로 잡았어요. 이것 또한 핸드타이드의 형식이기 때문에 손을 빨리 안 잡아주시면 돌아요. 내가 만든 형태가 안 되고 자꾸 도니까 빠른 방법, 핸드타이드 엄청난 연습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얘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작약. 다시 작약. 헉, 너무 예쁘다. 그루핑, 3개, 2개 그루핑. 떨어지고 있던 밑으로 드롭 형태. 작약이 주요 오늘 꽃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드타이드 안 잡았죠? 밑으로 형태로 지금 잡고 있는데도 보시면 X자가 없어요. 꽃을 스파이럴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꼬인 게 아니라 다 지금 한 방향으로 꽃이 밑으로 넣어도 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제 플로리스트한테 의뢰를 해서 보식 부케는 사용하지만 내가 나만의 앨범을 만들고 싶고 내 특이하게 부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시는 분들은 X자로 사실은 만들어도 이게 이쁘기만 하면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만드는 거 배우는 김에 그래도 기본적인 스파이럴 배우셔서 하시면 꽃이 더 이쁘게 되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 위쪽 형태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밑에 형태로 갈게요. 또 다시 작약 넣을게요. 밑으로 작약 넣으시고 여기서 약간 옆으로 흐르는 클레마티스 넣을 건데 형태가 보면 클레마티스 중에도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긴 애도 있고 그러면 얘를 어디쯤 배치하는 게 훨씬 늘어지는 게 예쁠까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거울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요쯤에서 쓸게요. 그리고 제가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리본을 늘어지게 하는 약간 그런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으로 쓰고 또다시 밑으로 잡을게요. 만약에 이 아이를 형태를 봤을 때 드롭 형태인데 얘네를 이렇게 똑같이 놔. 줄기가 떨어지는 아이인데 만약에 이렇게 3개를 똑같이 놓자고 봅시다. 그럼 일자로 오목 든 것처럼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약간 이것 또한 언밸런스하게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좀 더 늘어져야만 드롭 형태의 느낌이 있다는 거. 한쪽은 똑같이 떨어져도 좀 짧고 한쪽은 좀 길게 잡아주셔야 형태가 예쁘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얘는 좀 같은 형태로. 얘네가 얘처럼 같은 그루핑으로 해서 높낮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작약 또 놓을게요. 어떠세요? 드롭 형태 나왔죠? 클레마티스나 작약 아낌없이 써주셔야 돼요. 가격들이 워낙에 비싸고 고가인 제철 때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되게 쓰실 수 있을 때 잘 예쁘게 써주셔야 돼요. 또 플로리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아이들 쓰셔가지고 작품 사진 되게 잘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로 해서 자. 짜잔! 완성이 됐어요. 스파이럴 밑으로 잡았어요. 존재하죠? X자 없이 한쪽 방향,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한쪽 방향으로 해서 스파이럴, X자 없이 스파이럴 잘 잡아가지고 밑으로 했습니다. 바인딩 할게요. 요거 바인딩 와이어예요. 작약
꽃다발 만들 때는 스카치 테이프나 집에 있는 아무 이런 바이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꽃다발이니까 포장지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집에서 쓰시는 분들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부케를 만드는 거라 바인딩 와이어라든지 조금 전문성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바인딩 와이어로 묶습니다. 바인딩 해줄게요. 어떠세요? 저 오늘 옷하고도 좀 괜찮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길면 이렇게 신부가 배꼽 정도에서 잡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원래 쓰는 원형 부케처럼 이 정도 잘라줍니다. 길이감을. 자, 이렇게 배꼽에 이 정도 길이. 약간 뿌띠하게 뒤 길이는 더 자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이한 아이 들어갔잖아요. 별 들어갔잖아요. 아스클레스 별 때문에 묻지 않게 글루건으로 지금 이 부분 정리할 거예요. 아스클레스 피어스 별 부분 새송이는 이렇게 글루건 처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리본업 해볼게요. 하얀 드레스에 어울리는 실크 리본을 사용할 거예요. 부케 만드실 때는 좀 달라요. 본식 부케 만들 때는 워낙에 퀄리티라든지 얘네들 가격도 있고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 다루듯이 부케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신경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죠. 집중. 짜잔. 너무 예쁘죠? 흰색 드레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주문하신 신부님이 하셔도 너무 예쁘고 만약에 플로리스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포트폴리오로 작품 남길 거면 이건 진짜 짱짱짱 사진 100장 찍어서 남겨놓으셔야 돼요. 요즘 대세인 부케, 드롭 부케를 만들어 봤어요. 옆모습, 앞모습. 오늘도 강풀과 함께 드롭 부케 만들어 보셨는데요.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내 친구에게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플로리스트가 아니어도 그래도 여자라면 한 번쯤은 부케를 잡아보고 싶은 게 모든 여자의 꿈이거나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플로리스트가 아니어도 내 친구에게 또 나에게 부케를 한번 만들어보는 수업을 배워보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롭 부케 만드는 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부케 보시고 행복한 6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